영진닷컴 이기적 수험서 ITQ 파워포인트 버전 2021. 이제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2021 버전 실행한 다음에 새 프리젠테이션 이걸 클릭하세요. 화면 왼쪽 상단에 저장 아이콘이 있죠. 단축키는 컨트롤 S키죠. 이거 기억을 해두세요. 저장하기에서 이제 찾아보기 누르세요. 파일의 저장 위치는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죠.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폴더 이 안에 파일 저장하고요. 파일 이름 역시 지정되어 있습니다.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성명으로 저장하는데요. 실제 수험번호 있다면 그 번호 사용하고요. 없다면 저처럼 이메일 숫자 8자리 또는 교재에 수험번호 나와 있죠. 그걸 사용해도 돼요. 파일 이제 저장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답안 작성 요령 나와 있는데요. 내용들 항상 동일하지만 변경되고 있는지 시험장에서는 잠깐만 확인할 수 있도록 연습할 때 답안 작성 요령이랑 수험자 유의사항 보고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세요. 이제 제일 먼저 디자인 탭 먼저 가주세요. 답안 작성 요령과 다음 페이지에 있는 전체 구성 여기에 A4 용지로 변경하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의 슬라이드 크기 누르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이 메뉴 눌러주세요. 그리고 슬라이드 크기를 와이드 스크린이 아닌 A4 용지로 변경하고요. 슬라이드 시작 번호는 1 나머지는 따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확인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최대화 맞춤 확인 있는데 어느 걸 하든 상관없는데 저희는 맞춤 확인 하도록 할게요. 아래 슬라이드 노트 이거는 보여도 되고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닫도록 할게요. 그리고 왼쪽에 축소판도 조금 작게 해놓도록 할게요. 화면 이 상태에서 이제 보면 되는데 먼저 보기 탭 가주세요. 슬라이드 마스터로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게 선택되어 있는데요. 교재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 이거 가지고 작업하는 연습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기출문제 따라하기에서는 또 다른 걸로 작업을 했었죠. 저희는 이번엔 세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이 슬라이드 가지고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 보면은 아래쪽에 날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바닥글 써 있죠. 이 두 개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냥 손대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하단에 보면은 괄호 샵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선택하고요. 이제 홈 탭 가서 글자 크기만 16 정도로 키워 놓으세요. 그리고 글자 색은 검정으로 바꿀게요. 답안 작성 요령에 글자의 색은 검정 또는 흰색으로 작성한다.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체 구성에 2번에 보면은 하단 로고, 그림을 삽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삽입으로 가서 그림 눌러주고요. 이 디바이스 클릭을 해주세요. 파일은 문서 아래 ITQ 그리고 그 안에 픽처 폴더에 있는데요. 만약에 이 폴더 없다면 이기적 수험서 홈페이지 가서 자료실에 ITQ에서 해당 교재 브록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픽처 파일 저장되어 있는 폴더 이 픽처를 그대로 드래그해서 여기다 갖다 놓으면 돼요. 그러면 픽처 폴더 안으로 들어가세요. 로고 1.jpg 저는 확장자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확장자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시험에선 이 동일한 파일들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로고 1 써있는 이 파일 바로 더블 클릭하면 바로 삽입이 돼요. 그러면 그림 서식이 나타났는데요. 왼쪽에 가서 색 눌러보세요. 그 다음에 투명한 색 설정 눌러주고요. 마우스가 조금 바뀌었죠. 그러면 배경으로 되어 있는 회색 부분 클릭하세요. 이제 모서리 부분 잡고 이렇게 움직이면 가로 세로 동일하게 크기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면 크기 맞춰 놓고요. 그리고 위치도 맞춰 놓으세요. 출력 형태 보고 맞춰 놓으면 되는데요. 슬라이드 2에서 슬라이드 6까지 동일하게 나타나 있으니까요. 그걸 보고 맞춰 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의 상단에 나타나는 제목 그 뒤에 도형이 있죠. 도형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삽입 메뉴로 가주세요. 그리고 도형이 있죠. 여기서 열 수 있는데요. 홈에서도 여기에 그리기에 도형이 동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도형 목록 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어디에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먼저 뒤쪽에 있는 도형 만들게요. 사각형에서 직사각형 선택 그 다음에 마우스로 적당하게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크기와 위치를 출력과 100% 동일하게 만들긴 어려울 거예요. 비슷한 위치, 비슷한 크기로만 맞춰 놓고요. 시험지는 항상 모두 흑백으로 출제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답 파일 같이 열어서 보고 있더라도 시험지는 흑백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시험장에서도 흑백으로 보이기 때문에 색상 지시가 따로 안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임의의 색상, 도형 채우기에 보면은 옅은 색에서 짙은 색, 색깔 단위로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 색깔들 지정해주면 되는데요. 답안 작성 요령에 보면은 기타 사항은 전체적인 균형을 고려하여 작성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글자색 검정 또는 흰색으로 지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글자색이 검정일 땐 배경이 조금 옅은 색이어야 되고요. 글자색이 흰색일 때는 배경이 조금 짙어야지 글자가 잘 보이겠죠. 이런 것 대충만 감안해서 색깔 지정해주면 돼요. 그래서 정답 파일과 동일한 색상 할 필요는 없고요. 옅은 색 중에 아무거나 다른 거 지정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제 앞쪽에 나타나는 도형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여는데요. 도형 서식에도 이렇게 삽입할 수 있게 나타나요. 그러면 기본 도형에 사다리 꼴이 있습니다. 이거 선택해서 마우스로 적당하게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이 도형 앞에는 글자가 나타날 건데요. 글자는 흰색이죠. 그래서 이게 짙은 색이라 이 상태로 놓아도 되고요. 도형 채우기에서 다른 진한 색 아무거나 설정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것 상자 있죠. 이 상자 테두리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누르세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도형과 같은 높이로 맞춰 놓고요. 너비는 앞쪽에 있는 도형에 맞추거나 아니면은 이 슬라이드 전체 너비에 맞춰서 이렇게 키워 놓으세요. 그 다음 홈 탭 가주세요. 글꼴 따로 지정이 되어 있죠. 먼저 굴림인데요. 최근에 사용한 글꼴이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시험장에서는 제일 처음 사용하기 때문에 굴림 글꼴이 없죠. 그래서 목록에서 이렇게 굴림 찾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냥 여기에다가 굴림을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엔터키 누르면 바로 적용되어 나타나죠. 이게 가장 빠를 거예요. 글자 크기는 40으로 조정, 그리고 가운데 맞춤 해줘야 되죠. 단락에서 가운데 맞춤, 그 다음 글자색이 흰색으로 변경돼야 되죠. 색상 흰색을 지정하세요. 그리고 전체 구성에서는 도형의 선 없음 지시가 꼭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도형을 같이 선택하세요. 앞쪽의 도형 선택, 그리고 컨트롤 키나 쉬프트 키 하나 누르고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도형도 클릭해 선택. 두 개 도형이 같이 선택됐죠. 그러면은 도형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에 윤곽선 없음 지정, 이렇게 하면 두 개 도형 동시에 설정할 수 있어요. 각각 지정할 수 있지만 한꺼번에 설정할 수 있는 거는 한꺼번에 설정하는 게 조금 빠를 거예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2를 보면은 위에 제목 나타나지 않고요. 아래 로고와 슬라이드 번호도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삽입으로 가서 텍스트의 머리글 바닥글 눌러주세요. 여기에서 설정하면 되는데요. 슬라이드 탭에 4개가 있죠. 슬라이드 번호는 나타나게 하고요. 그리고 제목 슬라이드 1번에 나타나지 않도록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 이걸 체크해 두세요. 그리고 적용 또는 모두 적용 눌러주면 돼요. 만약에 교재 첫 번째 배운 것처럼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 이것을 사용한다면 두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 여기에서는 슬라이드 마스터 탭, 배경 그래픽 숨기기, 여기를 체크해 줘야 합니다. 저희는 세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 이걸로 작업했기 때문에 배경 그래픽 숨기기 이거는 체크하지 않습니다. 바로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왼쪽에 축소판에 첫 번째 거 선택되어 있죠. 여기서 이 축소판 클릭 그리고 엔터키 눌러주면 자동으로 저희가 작업한 슬라이드 마스터 이 모양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엔터키 더 눌러서 1번에서 6번까지 이렇게 나타나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1번 슬라이드로 다시 가주세요. 파일 저장은 제가 따로 얘기 안 해도 단축키 컨트롤 S키라고 했죠. 틈틈이 여러분이 저장하면서 작업을 하세요. 그러면 1번 슬라이드에서는 제목과 부제목 입력할 수 있는 상자 있는데요.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슬라이드 1에는 1번 도형 편집에서 그림 삽입까지 세 가지가 나와 있죠. 그러면 1번에서부터 작업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도형을 먼저 채워야 되는데 아래쪽에 그림이 나타나 있는데 사각형 모양으로 그림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먼저 도형을 삽입을 해줘야 돼요. 삽입에 도형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직사각형, 사각형에 있죠. 클릭해서 마우스로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 그림 위에 도형을 넣는 게 아니고요. 이 도형의 배경으로 그림을 삽입해야 돼요. 그래서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하고요. 도형 서식 메뉴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대화상자 나타나면 채우기가 바로 있죠.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선택, 그리고 그림 원본의 삽입 버튼 눌러주세요. 파일에서라고 나타나죠? 이거 클릭하세요. 그러면 픽처 폴더에서 그림 찾을 수 있는데요. 그림 1.jpg 파일, 이걸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도형 안에 그림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 도형 색깔 너무 진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투명도 0% 되어 있죠. 이거를 바로 50이라고 입력해서 엔터키 누르세요. 이렇게 엔터키 눌렀는데도 이게 변경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선택해서 없애버리고요. 아예 여기에다가 새로 50 입력해서 엔터키. 이렇게 하면 투명도가 50% 제대로 지정되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도형 효과 지정하는 게 있죠. 도형 서식에 도형 스타일에 이 도형 효과가 있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부드러운 가장자리 있죠. 마우스 이렇게 올리면 몇 포인트 이게 나타나는데요. 부드러운 가장자리에 5포인트 이걸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2번 워드아트 삽입할게요. 삽입으로 가서 영어로 써 있습니다. 텍스트에 있죠. 워드아트 눌러주세요. 여기 두 번째 줄에 있는 두 번째 거 이것만 아래쪽에 반영 나타나죠. 그라데이션 채우기인데요. 이거 클릭을 해주세요. 바로 안에 글자 선택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출력 형태 보이는 영문 내용 있죠? 그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한 후에 바깥쪽 테두리 선택하세요. 지금은 크기 조절 따로 하지 않습니다. 바로 도형 서식에 워드아트 스타일 있죠? 텍스트 효과 열어보세요. 그러면 세부 조건에 지정이 있는데요. 변환과 텍스트 반사 이 두 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변환을 가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이름이 나타나는데요. 저희는 갈매기형 수장 아래로 이렇게 나타나 있죠. 문제지에서는 괄호 안에 역 갈매기형 수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상관하지 말고요. 이름 동일한 것 찾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반사 역시 여기 효과에 있죠. 반사로 가서 반사 변형에 있는데요. 근접 반사 제일 앞쪽에 있습니다. 모두 다 근접 반사인데요. 8포인트 오프셋 이거는 아래쪽에 있죠. 이거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홈 탭 가주세요. 여기는 도둠으로 지정하면 되죠. 도둠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주세요. 글자 크기는 여기서 변경하지 못합니다. 굵게 속성 지정을 해주세요. 색상 따로 지시가 없는데 글자의 색은 검정 또는 흰색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는 검정으로 바꿀게요. 이제 크기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크기가 같이 커지죠. 그리고 노란색 핸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변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크기와 위치만 출력 형태 보고 맞춰 놓으세요. 이제 오른쪽 상단 3번에 그림 삽입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했던 그림 삽입과 똑같아요. 삽입으로 가서 그림 눌러주고 이 디바이스 메뉴 클릭 그리고 지정된 로고 1.jpg 더블 클릭. 그럼 이 그림 선택된 상태에서 그림 서식 왼쪽에 색 있죠. 연 다음에 투명한 색 설정 눌러주고 그 다음 마우스 포인터 모양 바뀌면 회색 배경 클릭. 그러면 투명한 색 됐죠. 그러면 크기와 위치 조절에 맞춰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파일 저장하고 슬라이드 2번 가서 제목에 클릭해서 목차라고 입력하세요. 슬라이드 2와 슬라이드 6에서는 아래 입력상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테두리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이제 여기에는 1번 써있는 도형 그 뒤에 기다란 도형이 있죠. 이거부터 만들게요. 1번 써있는 도형에 이 왼쪽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 왼쪽의 모양은 상관하지 말고요. 오른쪽에 있는 모양만 확인해서 맞춰주면 돼요. 도형 목록 먼저 열어주세요. 그러면 블록 화살표에 이 도형이 있는데요. 기다랗게 느린다면 왼쪽의 모양은 다르지만 어느 걸 하든 오른쪽은 동일하게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어떤 걸 하든 상관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1번 써있는 도형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고요. 순서도에 있습니다. 저장 데이터라는 도형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여기에는 도형의 숫자 1 바로 입력을 해 놓을게요. 그리고 여기에 기다랗게 텍스트 상자 만들어야 돼요. 도형 서식에 텍스트 상자 있죠. 이거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너비는 충분히 크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이제 이 안에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해 놓으세요. 이 상자의 위치는 아직 변경할 필요 없습니다. 내용 입력한 후에 이제 전체 모두 이렇게 3개 선택을 해 놓으세요. 홈탭에서 글꼴 지정할게요. 도둠 먼저 선택 24포인트로 변경. 그리고 글자색은 모두 검정이죠. 그리고 글자색은 1번 숫자는 흰색이니까 검정으로 모두 지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텍스트 상자만 선택해서 위치 조절이 필요하다면 마우스 또는 키보드의 화살표 키로 조절을 해서 맞춰 놓으세요. 이제 왼쪽에 1번 써있는 도형 이 색깔은 조금 바꿔야 되겠죠. 도형 서식에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 다른 거 지정하는데요. 짙은 색 중에 하나 아무거나 선택하세요. 표준색에서 지정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도형 이 색깔도 바꿔도 되는데요. 충분히 짙은 색이니까 바꾸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바꾸고 싶다면 짙은 색 중에 하나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슬라이드 2에는 항상 도형의 선 없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도형 같이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도형 서식에 도형 윤곽선에 윤곽선 없음 지정하세요. 그 다음에 이 3개 도형 그대로 아래로 복제하면 되는데요. 간격은 너무 넓게 하지 마세요. 컨트롤과 쉬프트 키 같이 눌러주세요. 두 키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로 아래로 드래그 해 놓으세요.
간격 너무 넓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컨트롤 쉬프트 키, 마우스 아래로 드래그, 위와 동일한 간격일 때 화살표 나타나죠. 다시 한번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마우스로 아래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1, 2, 3, 4 옆에 내용들 수정하세요. 그리고 아직 수정하지 않았다면 동영상 잠시 멈춰 놓고 내용 수정하고 다시 보세요. 그러면 이제 세부 조건에 보면은 여기에 1번 표시가 되어 있죠. 텍스트에 링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상자가 아니고 텍스트예요. 그래서 여기 내용만 이렇게 드래그해 블록 설정해 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이퍼링크라는 메뉴 있죠.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연결 대상에선 현재 문서 선택, 그 다음에 슬라이드 제목에선 지정되어 있는 슬라이드 4를 선택,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글씨가 파란색의 밑줄 문자 이렇게 나타납니다. 블록 설정 없애고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링크 바로 따라갈 수 있다고도 나옵니다. 그럼 이제 그림 삽입을 해야 되는데요. 다시 삽입 메뉴 가서 그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디바이스 메뉴를 눌러주세요. 지정되어 있는 그림 5.jpg 이걸 더블 클릭해주세요. 그림 나타나면 그림 서식 오른쪽에 자르기 있죠. 그 위에 아이콘 클릭하세요. 그림의 테두리에 자르기 나타나면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필요한 그림만 나타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세요. 자르기를 끝내는 거는 키보드에서 ESC키나 또는 그림 바깥쪽 클릭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로 이동시켜 맞춰 놓으면 되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크기 조절할 경우도 있는데 이번엔 조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파일 저장하고 슬라이드 3번 가주세요. 제목을 클릭해서 이번에도 제목을 입력하세요. 슬라이드 3번, 4번, 5번 여기에선 아래 입력 상자 사용합니다. 슬라이드 3에서는 이 상자에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여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왼쪽에 글머리 기호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다가 영문 첫 번째 내용 있죠? 내용을 입력하세요. 그리고 엔터키 누르고 탭키 바로 눌러주세요. 그러면 왼쪽에 글머리 기호가 오른쪽으로 들어와 있죠. 이제 두 번째 내용 입력하면 되는데요. 모두 세 줄로 영문이 입력되어 있을 거예요. 엔터키는 모두 입력하지 않고요. on에서 디바이스까지 그냥 한 줄로 입력하듯이 엔터키 누르지 말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입력이 될 거예요. 줄 끝에 단어가 출제되어 있는 것과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아직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 첫 번째 줄 내용 블록 설정해주면 바로 위에 이렇게 나타나죠. 글머리 기호 바로 설정할 수 있죠. 출력 형태의 세부 조건 위에 1번에서 글머리 기호 사용 나와 있습니다.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거 먼저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먼저 홈 탭 가주세요. 문단에 글꼴과 줄 간격 나와 있습니다. 먼저 글꼴 지정해야 되죠. 굴림으로 변경하고요. 글자 크기 24포인트로 변경하고 굵게 속성 지정. 그 다음에 줄 간격은 단락에 있습니다. 단락에서 줄 간격 1.5줄로 변경하세요. 이제 두 번째로 이 세 개 줄 모두 블록 설정해 주세요. 여기도 글머리 기호 바꿀 수 있죠. 그런데 바꿀 네모 모양 없습니다. 그래서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 이걸 눌러주고요. 이 대화 상자에선 사용자 지정 눌러주세요. 그럼 현재 글꼴 나와 있는데요. 하이 집합 이걸 열어주세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면 여기에 도형 기호 또는 딩백 기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는데요. 저는 도형 기호 선택할게요. 여기에 보면 네모 모양 있죠. 이거 선택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새로 추가된 게 보이죠? 그럼 이제 바로 확인을 눌러주세요. 글머리 기호가 모양 변경된 게 보이죠? 그러면 여기도 글꼴 설정해야 되죠. 홈탭에서 글꼴 먼저 굴림으로 그리고 글자 크기는 20포인트로 그 다음에 여기는 굵게 속성 지정하지 않고요. 단락에서 줄 간격 동일하게 1.5줄로 변경. 그 다음에 이제 수정할 게 있는데요. 여기에선 글머리 기호와 F 글자 너무 같이 붙어 있죠. 이걸 조절해야 되는데요. 위에 눈금자가 있습니다. 만약에 눈금자가 보이지 않는다면 보기에 눈금자 이걸 체크해 놓으면 눈금자가 나타나요. 그럼 여기에서 위에 오각형, 아래 오각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래 오각형 선택, 마우스로 일쪽으로 이렇게 한 번만 가져가면 조금 이렇게 간격이 넓어져요. 그리고 아래도 동일하게 선택하면 되는데요. 블록 설정한 상태에서 아래 오각형에 바로 아래 사각형 붙어 있죠. 이걸 왼쪽으로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주면 출력과 동일하게 위치가 바뀌죠. 테두리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도형 서식에서 텍스트 옵션 그리고 텍스트 상자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보통은 넘치면 텍스트 크기 조정
이게 기본 설정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자동 맞춤 안함으로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상자를 크기 조절했을 때 글자 크기가 지정되어 있는 거에서 다른 것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영문에선 상관없는데 한글인 경우에 상자 크기 바뀌면 글자 크기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설정해 놓은 거고요. 저처럼 크기 조절하고 위치도 출력과 비슷하게 이렇게 맞춰 놓으세요. 이제 컨트롤과 쉬프트 키 같이 눌러주고 마우스로 테두리 잡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아래 복제를 하나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거 블럭 설정해 놓고요. 한글 이제 입력해야 되는데 이렇게 입력했을 때 두 개 문단이 하나로 합쳐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블럭 설정 모두 하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선택, 이 끝까지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택한 다음에 바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라고 한글로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글자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이제 아래쪽에는 블럭 설정에서 이제 첫 번째 문단 두 줄로 나와 있는데 여기도 역시 엔터키 누르지 말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엔터키 눌러주고요. 글머리 기호는 동일한 상태죠. 이 상태에서 두 번째 문단 역시 엔터키 누르지 않고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세요. 높이 조절하지 않아도 내용 다 나오긴 하는데요. 저희는 보기 편하게 이렇게 키워놓고 보도록 할게요. 이제 위와 아래의 내용들 너비를 조절해서 맞춰놔야 되는데요. 위에 영문 여기도 각 줄의 끝이 출력과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죠. 영문은 보통 단어 단위로 줄바꿈이 돼요. 그래서 여기 글자를 이렇게 너비 조절하면 단어가 바로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럼 이제 여긴 맞췄고요. 한글 글상자 여기도 동일하게 조절해야 되죠. 여기는 글자 단위로 이렇게 바뀌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조절하는데 조절이 어려워서 만약에 단어 단위로 바꿔야 된다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홈 탭의 단락에 오른쪽에 이 표시 있죠. 이걸 눌러주고요. 한글 입력 체계 여기 가서 한글 단어 잘림 허용 이거 체크 해제하고 확인 누르면요. 여기도 영문처럼 단어 단위로 이렇게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단락 설정해서 그걸 바꿔주고 각 줄의 끝에 내용 맞춰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조건은 하나 남았죠. 동영상 삽입인데요. 삽입으로 가서 오른쪽에 비디오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디바이스 메뉴 눌러주고요. 동영상도 픽처 폴더에 있어요. 동영상.wmv 이걸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동영상 삽입됐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이번엔 크기 조절이 필요해요. 크기 조절하고 위치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에 비디오 형식 옆에 재생이란 메뉴 있죠. 누른 다음에 시작에 마우스 클릭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자동 실행으로 변경하고요. 그리고 옆에 반복 재생 있죠. 여기를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축소판 여기에 3번 아래 이렇게 별표 모양 나타나는데요. 이건 특별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클릭했을 때 애니메이션이나 동영상 이게 실행되도록 표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별다른 의미가 아니니까요. 6번에도 나중에 나타날 건데 별다른 의미 아니에요. 그럼 이제 파일 저장하고 슬라이드 4번으로 가서 다시 제목 클릭해서 내용을 입력하세요. 그래서 이번엔 표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아래 상자에서 보면 표 삽입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세요. 열과 행 개수 지정해야 되는데요. 출력 형태에서 보면은 표의 왼쪽에 장점, 단점 써있는 좌측 도형 그리고 상단에 도형이 있습니다. 이 도형들을 빼고 표의 열과 행을 세어보면 열은 3이고요. 이번엔 행은 2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표 크기, 위치 미리 조절해도 되고요. 나중에 지정해도 상관없어요. 먼저 설정할 게 있는데요. 세부 조건에 지정된 표 스타일 이걸 가장 먼저 해줘야 돼요. 그러면 테이블 디자인의 표 스타일 위에 목록이 있는데요. 이렇게 열면 더 많이 나타나죠. 그러면 표 스타일에서 테마 스타일 1 강조 5 이걸 찾아 클릭을 해주세요. 셀이 색깔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이걸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테이블 디자인의 왼쪽에 옵션이 있습니다. 머리끄랭, 줄무늬행 체크되어 있는 것 모두 체크 해제하세요. 이제 글꼴에 대한 설정해주면 되는데요. 홈 탭 가주세요. 모두 동일한 글꼴 지정되어 있는데요. 먼저 도둠으로 변경 글자 크기 18포인트 그리고 표 안의 글자는 기본 검정색이기 때문에 출력과 동일한 색상이죠. 따로 색상 지정은 하지 않습니다. 정렬은 가운데 맞춤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단락에 가운데 맞춤하고요. 세로 정렬도 필요한데요. 텍스트 맞춤에서 위쪽 지정되어 있습니다. 중간으로 변경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각각 클릭해 내용 입력해 주면 되는데요. 한 줄로 그대로 내용 입력한 다음에 셀 너비 조절해서 맞출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각 줄의 끝에서 엔터키 눌러서
출력과 동일하게 줄의 내용 입력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해주면 되고요. 각각 셀의 내용들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입력하고 나면 셀의 높이는 바뀌었고요. 이렇게 한 줄로 그냥 그대로 입력했다면 엔터키 누른 곳이 없기 때문에 각 줄의 내용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거는 너비 조절하면 이렇게 바뀔 수 있는데요. 왼쪽과 상단의 도형, 이거 나타날 공간 놔두고 표의 크기를 대충 맞춰 놔 보세요. 그러면 엔터키 눌러서 줄바꿈 해야 되는 곳도 있는데 이렇게 표 전체 너비를 조절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엔터키 누르지 않고도 각 줄의 내용이 출력과 동일하게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봤을 때 위쪽과 아래쪽 이 두 개의 행이 높이가 다르죠. 그러면 바깥쪽 테두리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에 메뉴에서 레이아웃 가주세요. 여기에 행 높이를 갖게 있죠. 이걸 눌러주면 행의 높이가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이제 도형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상단 도형이 1번이고 좌측 도형이 2번이죠. 1번 상단 도형부터 만드는 게 편한데요. 먼저 뒤쪽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삽입에 가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그리고 기본 도형에 있죠. 육각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크기 조절해서 맞춰 놓으세요. 이 도형의 색상은 진한 회색으로 보이고 있죠. 이 색상 그대로 둬도 되고요. 도형 채우기에서 조금 진한 색깔 다른 거 지정해도 돼요. 그리고 도형의 테두리는 슬라이드 4에서 슬라이드 6까지는 테두리 지정 없습니다. 슬라이드 2까지만 도형 테두리 선 없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형 윤곽선 그대로 있는 상태로 놓으면 되고요. 이제 앞쪽에 OLED 써있는 도형, 이걸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기본 도형에서 다이아몬드 도형 있습니다.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크기를 맞춰 놓으세요. 이 도형은 글자가 검정색이라서 조금 옅은 색으로 지정해주면 되겠죠. 도형 채우기에서 현재보다 옅은 색 아무거나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글꼴 지정할게요. 홈 탭 가서 글꼴 지정되어 있는 도둠으로 변경하고요.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도형은 글자가 기본 흰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검정으로 이렇게 클릭해서 지정해줘야 합니다. 내용 바로 입력해도 되는데요. 나중에 수정할 거니까 이따가 설정할게요. 두 개 도형 드래그해서 선택, 컨트롤과 쉬프트 키 같이 눌러주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오른쪽 이동한 다음에 왼쪽에 이렇게 선 맞추면 점선 나타나죠. 다시 한번 컨트롤과 쉬프트 키 누르고 마우스로 오른쪽 드래그, 그 다음에 이제 각각 내용들 입력하세요. 그러면 이제 왼쪽에 장점 써있는 도형 만들어야 되는데요. 도형 만들고서 다시 글꼴 설정하는 거 귀찮다면 이 도형을 그냥 하나 선택해서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복제하세요. 그 다음 도형 서식에 왼쪽에 도형 삽입에 도형 편집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도형 모양 변경해서 변경할 모양 찾으면 되겠죠. 찾아보면 순서도에 있습니다. 수동 입력, 이 도형 찾아 선택하면 바로 변경되었죠. 그러면 이제 출력과 비슷하게 위치 맞춰 놓도록 하세요. 그리고 좌측 도형은 그라데이션 효과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형 아래쪽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오른쪽에 도형 서식에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 채우기 선택, 그리고 아래 가서 종류는 선형, 방향에 이걸 열어주세요. 선형 아래쪽이 있습니다. 선택. 그리고 이제 제일 왼쪽, 제일 오른쪽 이렇게만 있어도 되고요. 가운데 이거 하나 있는데 이거는 위치가 50%로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제일 위쪽은 진한색, 제일 아래쪽은 밝은색 돼야 되죠. 현재는 색깔이 구분이 많이 없죠. 그러니까 색깔 바꿔야 되는데요. 제일 왼쪽에 이 중지점 선택, 그 다음에 색을 열은 다음에 색상 진한색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세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 이거 중지점 선택, 그리고 다시 색 가서 이번엔 밝은 색이니까 흰색을 지정하세요. 가운데 거는 따로 바꾸지 않아도 돼요. 아니면은 선택한 다음에 중지점 제거해도 돼요. 그러면 출력과 동일하게 나타나죠. 그러면 이제 이 도형을 컨트롤과 쉬프트 키 같이 눌러주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아래 복제 하나 해놓으세요. 그리고 내용들 장점, 단점이라고 입력하세요.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 4도 끝이 났으니까 파일 저장하고 슬라이드 5번 가서 제목 클릭해서 내용을 입력하세요. 이번에도 아래 상자 사용하죠. 여기에 차트 삽입이 있어요. 클릭을 해주세요. 모든 차트에 혼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세요. 계열 이름 1, 2, 3 이렇게 3개 나타나는데요.
계열 3은 사용하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계열 1과 계열 2 모두 묶은 세로막 대형 되어 있는데요. 슬라이드 우에서 1번, 2번 지정되어 있는 거 있죠. 이번에 차트에 보면은 종류 묶은 세로막 대형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조건에 데이터 서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출하량 100만 대, 이 계열의 표식이 꺾은 선형으로 변경 후 보조축으로 지정, 이 지시가 있습니다. 출력 형태를 보면요. 그래프의 아래쪽에 매출액 100만 달러, 이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출하량 100만 대, 이게 또 하나가 있죠. 그래서 매출액, 이게 계열 1이고요. 출하량, 이게 계열 2가 됩니다. 그리고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열 단위로 나타나고 있는 거 있죠. 이거는 열에 해당해요. 그래서 계열 1, 매출액, 이거는 묶은 세로막 대형이 맞고요. 출하량, 이거는 데이터 서식에서 변경하라고 했죠. 묶은 세로막 대형이 아닌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클릭해서 변경, 그리고 옆에 보조축 지정, 이렇게 한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주세요. 현재는 차트 모양이 많이 다르게 되어 있죠. 그러면 계열 3, 이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화면 조금 크게 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D열, 열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삭제를 눌러서 계열 3은 없애세요. 그리고 출력 형태에서 행 단위로 있는 매출액과 출하량, 이거는 계열 1, 계열 2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계열이 열 단위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매출액과 출하량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내용 잘려 보여도 상관없지만 여러분이 보기 편하게 너비는 조금 크게 해놓고 보도록 할게요. 여기 내용을 입력을 해놓으세요. 그러면 여기는 항목 1에서 항목 4까지 나오는데요. 2016년에서 2020년 5개 데이터가 항목이라고 했죠. 그러면 아래쪽에 하나 더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블록 설정해 놓고요.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하세요. 2020년까지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이런 메시지, 이거는 그냥 확인 눌러주면 돼요. 이제 매출액의 데이터, 출력 형태에서는 가로로 나와 있죠. 이거 입력하고요. 출하량의 데이터도 같이 입력을 해 놓으세요. 천단위 구분기호는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 천단위 구분기호는 나중에 입력할 거예요. 숫자만 입력하세요. 입력할 때 데이터 하나라도 잘못되면 차트의 데이터 계속 감점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정확하게 보면서 입력을 해주세요. 그럼 이제 천단위 구분기호 입력하면 되는데요. 이 데이터에만 필요하고 여기는 필요하지 않지만 그냥 같이 해도 상관없어요.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셀 서식 또는 컨트롤 숫자 1키, 이렇게 하면 셀 서식 나타나죠. 범주를 숫자로 선택, 그리고 천단위 구분기호 사용 체크,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차트 모양 보면은 출력과 비슷한 모양 되었죠. 이제 이 창은 필요 없으니까 닫도록 하세요. 만약에 다시 필요하다면 차트 디자인으로 가서 데이터 편집 위에 이 아이콘 클릭하면 다시 나타나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출력과 맞게 이 높이를 조금 키워 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차트 영역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차트 영역 서식이라고 이렇게 나타나죠. 세부 조건 위에 보면은 글꼴과 외곽선 지정이 있습니다. 차트 바깥쪽 이렇게 클릭해서 보면 차트에 외곽선이 없어요. 그래서 차트 영역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식으로 가주세요. 도형 윤곽선의 검정만 지정하면 외곽선 나타나고요. 그리고 글꼴 지정하기 위해서 홈탭 가주세요. 글꼴 이름 도둠으로 변경하고요. 글자 크기는 16포인트로 변경을 해주세요. 글자의 색깔 검정으로 바꿀게요. 이제 차트 제목 클릭한 다음에 이 안에 글자 드래그해서 선택, 그리고 내용을 출력 형태 보고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제목의 바깥 테두리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조건을 보면은 글꼴 지정이 있고요. 채우기, 테두리, 그림자 이게 있습니다. 홈탭 선택되어 있으니까 바로 여기서 변경할게요. 먼저 글꼴은 궁서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입력되어 있다면 바로 하면 되고요. 없다면 궁서 입력해서 엔터키 그렇게 지정해주면 돼요. 그리고 글자 크기 여기에서는 24포인트로 변경, 그 다음에 굵게 속성 지정, 그 다음에 채우기 하기 위해서 서식으로 가주세요. 도형 채우기에선 색상 흰색 지정하고요. 윤곽선은 검정색만 지정, 그 다음에 그림자 지정 있죠. 도형 효과 연 다음에 그림자, 여기에서 바깥쪽에 오프셋 오른쪽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차트 영역 채우기 지정이 있죠. 그러면 제목이 아닌 차트 영역 다시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 여기에서 채우기를 표준색의 노랑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그림 영역 마우스 올리면 이름 나타나죠.
클릭을 해 놓으세요. 여기는 도형 채우기에서 색상 흰색 지정을 하세요. 그리고 차트의 오른쪽 상단에 더하기 표시 있죠. 차트 요소인데요. 눌러주면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프의 아래쪽에 범례, 이건 필요 없죠. 범례 체크 해제. 그림 영역 안쪽에 가로선, 눈금선인데요. 이것도 필요 없죠. 체크 해제. 그리고 그래프의 아래쪽에 표가 나타나야 되죠. 여기는 데이터 레이블 체크. 이렇게 해놓으면 되고요. 이제 차트 요소 이거 클릭해 닫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서식 지정이 있는데 이미 해놓은 상태니까 값 표시로 넘어갈게요. 값 표시는 2020년 데이터 그리고 매출액 여기에 데이터니까 여긴 막대 그래프죠. 이 막대 그래프 선택하면 되는데요. 한번 클릭, 1초 있다가 다시 클릭, 그러면 이 막대 그래프만 선택됐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하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 메뉴 눌러주세요. 그러면 위쪽에 나타났고요. 이제 세부 조건에 없는 것들, 출력 형태만 보고 설정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프의 왼쪽, 오른쪽, 아래쪽 여기에만 테두리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왼쪽에 숫자 아무거나 클릭해 주고요. 서식의 도형 윤곽선의 검정, 오른쪽에 숫자 클릭해서 도형 윤곽선의 검정, 다시 한번 아래쪽 표에 글자 아무거나 클릭, 그리고 도형 윤곽선의 검정 지정하세요. 그 다음에 왼쪽에 이 기본축에 대한 숫자 단위를 확인해야 돼요. 최소값 0, 단위 2000 단위씩, 최대값 2만. 여기는 변경할 필요 없죠. 오른쪽에 보이는 보조축, 이 숫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여기는 변경할 필요 있죠. 그러면 차트 바로 여기 클릭하지 말고요. 차트 바깥쪽 클릭,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숫자 클릭해서 선택되게 하면요. 오른쪽에 축 서식의 축 옵션, 최소값, 최대값, 기본 이거 바꿀 수 있게 나타나는데요. 먼저 기본 단위부터 수정해주면 돼요. 0은 바꿀 필요 없고요. 단위가 200씩 변경돼야 되죠. 그래서 기본 여기에다 먼저 내용 없애고 200 입력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최대값은 600으로 바뀌어요. 만약에 바뀌지 않는다면 최대값 여기도 없애고 600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눈금자 이렇게 출력처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숫자 왼쪽에 눈금 출력 형태처럼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눈금이 있습니다. 주눈금의 바깥쪽 되어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데요. 만약에 보이지 않는다면 주눈금을 없음 다시 바깥쪽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여기에서 꺾여져 있는 부분에 있는 동그라미 이게 표식인데요. 아무거나 한번 클릭을 하세요. 5개의 표식이 모두 선택되었죠.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의 계열 옵션 여기에서 채우기 및 선 눌러주고요. 표식 그리고 표식 옵션 열어주세요. 기본 제공으로 선택 그리고 형식에선 출력 형태 보이는 모양 선택 그리고 크기는 너무 작으니까 10으로 키워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차트의 바깥쪽 클릭 그리고 막대 그래프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옆에 간격 너비 조절할 수 있게 나타나는데요. 현재는 219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간격 너비는 막대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 사이 이 하얀 부분 이 간격을 나타내는데요. 퍼센트가 커진다면 너비는 더 커지니까 이 막대 그래프의 크기는 너비가 작아지겠죠. 그러면 간격 너비의 값을 반대로 숫자를 작게 한다면 너비가 좁아지니까 막대 그래프는 그만큼 커지겠죠. 출력 형태를 보면은 이 막대 그래프가 조금 더 너비가 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서 막대 그래프 모두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간격 너비를 150% 정도로 입력해서 엔터키 누르세요. 그러면 막대 그래프 너비가 조금 크게 바뀔 거예요. 그래프의 색깔, ITQ 시험 모두 흑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래프의 색상은 달라도 감점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세부 조건의 1번 도형 삽입해야 되죠. 이쪽에 나타나는데요. 도형 목록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기본 도형에 있습니다. 평행 사변형 선택, 마우스로 적당하게 드래그 해놓고요. 크기 위치를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에 스타일 지정이 있죠. 그래서 이걸 가장 먼저 해줘야 돼요. 도형 서식의 도형 스타일에서 목록을 열어주고요. 지정되어 있는 이름, 미세 효과, 파랑, 강조 1 이걸 선택을 해 놓으세요. 이제 홈 탭 가주세요. 여기에선 글꼴 지정해야 되죠. 다른 글꼴 지정되어 있습니다.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변경하세요. 그 다음 글자 색깔, 도형에서는 글자 색이 항상 흰색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꼭 검정으로 변경해 놓고요. 그리고 단락에서도 가운데 맞춤, 그리고 위아래 정렬도 텍스트 맞춤에서 중간 이렇게 해놓고 이제 두 줄 내용 입력하세요. 그 다음 이제 다시 바깥쪽 선택하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혹시 시험장에서 이렇게 나타난다면 이거는 프로그램에서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장에서 이거 어떻게 변경할 수 없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최대한 키워 놓으세요. 글자가 나타나도록 그냥 이렇게 키워 놓고요. 그 다음에 파일 저장하고 제출하세요. 여기에서 감점 그렇게 많이 되진 않을 거예요. 내용이 이렇게 두 줄 제대로 보인다면 더 이상 설정할 건 없죠. 여기에서 두 줄 안 보이는 오류 나타난다고 여기서 시간 많이 잡아먹지 말고요. 그냥 제가 보여줬던 것처럼 그 다음에 다음 작업을 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여긴 파일 저장하고요. 슬라이드 6번 가주세요. 여기 이제 제목 클릭해서 제목도 입력을 해 놓으세요. 슬라이드 6에서는 아래 상자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 상자 테두리 선택 그리고 딜리트 키로 지우세요. 이제 왼쪽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면 되는데요. 제일 뒤쪽에 있는 것부터 만들면 되죠. 슬라이드 6에서는 도형이 가장 많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스마트 아트도 두 개를 만들게 그렇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뒤쪽에 커다란 도형부터 만들게요. 먼저 도형 목록을 열어주세요. 사각형에서 세 번째 있는 도형 선택 그리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맞춰 놓으세요. 출력 형태 위에 제목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거 보고서 비슷한 크기로 맞춰 놓으면 돼요. 다시 얘기하지만 시험지는 흑백이라서 색깔들 여러분은 알 수 없을 거예요. 정답 파일 보면은 색깔이 각각 다르게 지정되어 있죠. 색상 다르게 임의의 색상 여러분이 지정하고 싶은 색상 지정하면 되는데요. 글자만 잘 보이게 그렇게 색상 지정해주면 돼요. 그래서 정답 파일과 꼭 동일한 색상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는 조금 옅은 색으로 지정할게요. 도형 채우기에서 옅은 색 하나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노란색 핸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설명하지 않는 노란색 핸들은 설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쪽에 나타나는 도형 만들어야 되는데 성공 요소 써있는 뒤에 도형 있죠.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먼저 만들게요. 도형 서식에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사각형에서 다섯 번째 있는 도형 있죠? 선택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색상 여기도 조금 옅은 색 하면 되는데요. 뒤쪽에 있는 도형 색과는 조금 다르게 해줘야지 색상 구분이 회색으로 바뀌어도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도형 채우기에서 색상 뒤쪽에 있는 것과 다른 색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하세요. 이제 앞쪽에 성공 요소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요. 도형 목록에 보면은 별 및 현수막 여기에 있습니다. 두루마리 모양 가로로 말림 이거 선택 그리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이제 색상이나 글꼴 설정 나중에 같이 할게요. 앞쪽에 해상도 가격 써있는 화살표 이거는 도형이 아니고요. 입체적으로 보이고 있죠. 이건 스마트 아트로 만드는 거예요. 삽입으로 가주세요. 여기에서 영어로 스마트 아트 써있죠. 이걸 클릭을 해주면 되는데요. 제일 위에서부터 모양을 찾아보면은 프로세서형의 아래쪽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은 모양 찾았다면 클릭 그리고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각각 클릭을 해서 내용을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바깥쪽 테두리 이걸 선택하고 크기 위치 우선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스마트 아트에는 이거 변경하는 게 지시되어 있습니다. 세부 조건에 스마트 아트 디자인 3차원 경사 3차원 만화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나타나는 게 3차원 경사 이걸 지정하면 되는데요. 스마트 아트 디자인의 스마트 아트 스타일 위에 목록을 열어보세요. 그래서 3차원에서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경사를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보면은 이 두 개 도형의 색상이 다를 거예요. 색 변경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색상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거 있죠. 여러분이 지정하고 싶은 거 지정하는데요. 글자 색은 검정으로 나타나야 되니까 너무 짙은 색으로 보이지 않는 거 하나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홈 탭 가주세요. 도형과 다르게 스마트 아트는 이렇게 하나 선택해서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다른 것과 같이 선택해 지정하면 변경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글꼴, 도둠, 글자 크기 18포인트 그리고 글자 색깔 검정 지정하세요. 이제 오른쪽에 효율성 써있는 도형 만들게요. 도형 목록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기본 도형에 십자형 있습니다. 클릭하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설정은 조금 이따 할게요. 이제 왼쪽에 아래쪽에 여기에는 다시 스마트 아트죠. 모양을 보면 알 수 있죠. 이번엔 다시 삽입으로 가서 스마트 아트 눌러주세요. 이제 목록형에서 여기 보면은 같은 게 있습니다. 모양이 하나가 부족한데 같은 거예요. 세로 상자 목록형 확인 눌러주세요. 이제 각각 클릭해 내용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이 왼쪽 열어서 여기에서 클릭해 입력을 해도 돼요. 엔터키는 아직 누르지 마세요. 아니면은 첫 번째 내용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새로 하나가 더 만들어져요. 그럼 이제 여기는 더 이상 엔터키 누르지 말고 각각 한 줄씩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했다면 이 상자는 닫도록 하고요. 이제 바깥쪽 테두리 잡고 이렇게 크기 조절하고요. 위치도 맞춰 놓으세요. 그러면 바깥쪽 테두리만 이렇게 선택해 놓으세요. 그래야지 이따 글꼴 설정할 수 있어요. 먼저 디자인을 바꿔야 되는데요. 스마트 아트 스타일 목록 열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지정되어 있는 3차원의 만화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출력 형태 보면은 도형들 모두 같은 색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색 변경할 필요 없는데요. 만약에 변경하고 싶다면 같은 색깔로 지정하는 것들 여러가지 있습니다. 아래쪽에도 있고 위쪽에도 있죠. 그래서 변경하고 싶다면 이렇게 변경해주면 돼요. 이제 여기도 글꼴 설정해야 되죠. 홈에서 글꼴 도둠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변경. 글자 색은 흰색이니까 여기는 변경하지 않습니다. 위치 조절 더 필요하다면 해주고요. 이제 옆에 value 써있는 도형 만들게요.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기본 도형에 보면은 직각 삼각형 있죠.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도형, 이 도형은 아래로 복제한 다음에 좌우 대칭 이걸 해주면 되겠죠. 우선 글자 그리고 색상부터 바꾸도록 할게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이 세 개 도형만 클릭해서 해도 되는데요. 그냥 전체 다 이렇게 선택해도 돼요. 스마트 아트까지 같이 선택되어도 변경하는 거는 도형만 바뀔 거예요. 그럼 이제 홈탭에서 여기도 동일하게 도둠으로 변경, 글자 크기도 18포인트, 그리고 글자색 검정 이렇게 해놓고요. 각각의 도형에 대해서 도형 서식에 도형 채우기에서 임의의 색상으로 각각 지정을 하세요. 색상 바꿨다면 이제 각각 내용을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내용 입력했다면 크기, 위치 맞추는데 편할 거예요. 그것까지 먼저 작업을 하세요. 이제 value 써있는 이 도형은 컨트롤과 쉬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그대로 수직으로 내려오세요. 그리고 이 도형은 도형 서식에 회전 있죠? 좌우 대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체인으로 변경하세요. 이제 오른쪽에 만들어야 되죠? 뒤쪽에 있는 도형 선택하세요. 컨트롤과 쉬프트 키 같이 누르고 마우스로 오른쪽 드래그해서 복제. 이 도형도 회전이 필요하죠? 그래서 회전해서 좌우 대칭 해주세요. 이제 위쪽에 그리고 아래쪽에 각각 도형들 배치해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스마트 아트가 없어요. 왼쪽에 두 개가 다 나타났죠. 그러면 모양 만드는 거는 어떤 모양인지만 알면 여러분이 배치는 편하게 할 수 있겠죠. 먼저 제가 배치를 해 놓을게요. 그리고 배치할 때 이 안에 글자를 입력해 놓고 배치하는 게 여러분이 위치 맞추기 쉬울 거예요. 저도 그래서 우선 색깔까진 바꾸지 않고요. 도형 만들고 글자까지 먼저 입력을 해 놓을게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배치했고요. 태블릿 이 도형은 위에 회전 핸들 있죠. 이걸 마우스로 클릭해서 회전할 수 있는데요. 쉬프트 키 누르고 회전하면 15도 단위로 이렇게 회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도형 만드는 거 설명하도록 할게요. 먼저 도형 목록을 열어주세요. 발전 방향 써있는 이 화살표, 블록 화살표에 제일 첫 번째 거 있죠? 이걸로 만들어서 글자 입력한 거고요. 그리고 수동 구동 방식, 이 도형은 도형 목록의 기본 도형에서 배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로 만든 거고요. 그리고 능동 구동 방식, 이 도형은 순서도에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있죠? 순서도의 지연. 그리고 폴더블, 이 도형은 별 및 현수막, 여기에서 찾으면 되는데요. 비슷한 모양이 많죠. 튀어나온 부분이 몇 개인지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8 써있는 이 도형이죠. 별, 꼭지점 8개. 이 도형으로 여기에서 만들었어요. 이제 플렉서블 써있는 이 도형. 이거는 사각형에 있죠. 여기에 있습니다. 위쪽 모서리 한쪽은 둥글고 다른 한쪽은 잘림. 이 도형이죠. 이걸로 여기 만들었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도형. 이 도형은 회전이 되어야 돼요. 이 도형은 모양이 조금 옆으로 많이 커져서 찾기 어려울 텐데요. 기본 도형에 있는 눈물방울이에요. 이걸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면 모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거를 회전해야 되는데 상하 대칭을 할 거예요. 그러면 상하 대칭한 도형은 글자를 이렇게 입력을 해보면 글자도 상하 대칭돼서 이렇게 뒤집어져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상하 대칭한 도형에는 직접 입력할 수 없고요. 시험에서도 이런 도형은 직접 입력하지 말고 텍스트 상자를 사용해서 입력하라고 시점에 FAQ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형 여기에선 하지 말고요. 도형이 선택되어 있다면 도형 서식 나타나죠? 여기에 텍스트 상자 있습니다. 아니면은 도형 목록 열었을 때
기본 도형의 제일 앞쪽에 있는 이 도형이에요. 이걸 클릭을 해주고 그리고 너비를 이렇게 같게 만들어 놓고요. 이 안에 내용을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이 텍스트 상자 선택한 다음에 홈 탭, 글꼴 동일하게 지정하면 되는데요. 아직 글꼴 지정 안 했으니까 그거 동시에 하도록 할게요. 정렬만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키보드 화살표 키로 이렇게 가운데 맞춤해 놓으면 돼요. 그러면 선택이 없어진다면 이 도형에 직접 입력한 것처럼 나타나죠. 다음 만드는 용도, 이 도형은 모양이 아무리 출력 형태에서 확인해 봐도 알 수 없을 거예요. 클릭하고 도형 서식, 여기에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직접 여러분이 찾아봐도 이 모양이 없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블록 화살표, 여기에서 도형 찾아야 되는데요. 블록 화살표에 나오는 도형들은 노란색 핸들이 많이 보여서요. 모양 변경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거 비슷한 거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블록 화살표에서 보면은 이 도형이에요. 설명선 오른쪽 화살표, 이 도형인데 마우스 클릭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처음엔 이렇게 만들어지죠. 노란색 핸들을 이렇게 변형을 시켜보세요. 그러면 이 모양과 같게 쉽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안에다 용도 입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고 변형한 다음에 내용을 입력한 거예요. 이제 스마트폰 도형, 이거는 도형 목록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별 및 현수막 여기에 있는데요. 아래쪽에 있는 물결, 이 도형으로 스마트폰 도형 이거 만들고요. 그리고 크기 조절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내용만 바꾼 거죠. 그 다음에 태블릿 도형, 이거는 기본 도형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죠. 사각형 빗면, 이 도형 만든 다음에 아까 보여준 것처럼 회전 핸들 잡고 이렇게 회전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 글자에 대한 것과 색상 지정 안 해놨죠. 먼저 글꼴에 대한 거는 각각 지정하지 않고 한 번에 할 수 있으니까 지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모두 같이 선택할게요. 뒤쪽에 있는 도형도 같이 선택해도 돼요. 그러면 이제 홈 탭에서 글꼴 지정된 것, 도둠으로 먼저 변경, 글자 크기 18포인트, 그리고 글자색 검정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폴더블 써있는 이 도형, 여기만 글자색 바꿔야 되죠. 흰색으로 바꾸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 도형들 선택해서 도형 서식에 도형 채우기, 여기에서 색깔들, 임의 색상, 여러분이 지정하고 싶은 색상으로 지정을 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어떤 도형을 사용했는지 여러분이 아니까 출력 형태 보고 이거 맞출 수 있겠죠. 슬라이드 6이 가장 만들기 힘든데요. 여러분이 자꾸 만들어 봐야 되고요. 이런 것도 자꾸 여러분이 변형을 시켜봐야지 나중에 시험장에서 빠르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아직 안 한 게 있는데요. 이 도형과 이 도형의 연결선을 지정해야 되죠. 그래서 먼저 도형 목록 열어주고요. 선에서 네 번째 것, 연결선 꺾임, 이걸 선택하세요. 그리고 왼쪽에 도형부터 할게요. 마우스 이렇게 가져가면 연결할 수 있는 곳에 이렇게 동그라미 나타나죠. 그럼 위에서 마우스 클릭, 마우스 놓지 말고 쭉 오른쪽으로 가서 능동 구동 방식, 이 도형에서 마우스 위쪽에 연결점에 이렇게 가져다 놓으면 모양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 이제 마우스를 놓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색상과 굵기 바꿔야 되고요. 연결점 시작과 끝, 여기에 동그라미 모양 나타나게 해야 돼요. 그럼 이 선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형 서식에 도형 윤곽선 가주세요. 먼저 색상 검정, 다시 윤곽선 열어준 다음에 두께 가주세요. 여기는 조금 굵은 선으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1과 2분의 1 포인트 바꿀게요. 다시 도형 윤곽선 간 다음에 화살표 가주세요. 제일 밑에 있는 화살표 스타일 11, 이게 동그라미 모양이니까 선택. 그럼 이제 모두 끝이 났는데 다음으로 이제 세부 조건 봐주세요. 1번과 2번에 각각 그룹화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번에 해당하는 도형 모두 드래그해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가 글자 입력한 곳에 가면 이렇게 I자 모양 나타나는데요. 여기서는 그룹화하면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화살표 모양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그룹화 메뉴에서 그룹화, 이렇게 해주면 왼쪽 거 모두 그룹화 됐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의 도형 모두 드래그해서 선택. 선택할 때 아래 슬라이드 번호 같이 선택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럼 이걸 선택한 다음에 역시 여기도 마우스 화살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화해서 그룹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그룹한 다음에 만약에 글자 수정하거나 아니면 크기 변경해야 된다. 그러면 각각 선택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에 그룹화된 도형 클릭해 선택을 해놓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가주세요. 세부 조건의 1번에 보면은 밝기 변화 되어 있죠. 밝기 변화를 눌러주면 모양 잠깐 나타나고요. 1번이라고 표기되어 나타납니다. 이제 오른쪽에 그룹화된 도형 선택, 여기에는 닦아내기 오른쪽에서 이렇게 지정되어 있죠. 닦아내기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효과 옵션 지정할 수 있어요. 여기에선 오른쪽에서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조건의 애니메이션 순서 지정된 것 1번, 2번 동일하게 되었죠. 그러면 모두 끝이 났어요. 파일 저장은 먼저 한번 해두고요. 슬라이드 1에서 6번까지 다시 한번 배치 바꿀 거 있는지, 글자 수정할 거 없는지, 세부 조건 틀린 거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고요. 시험장에서 모두 작성한 후에 검토 시간 충분할 거예요. 검토를 확실하게 했다면 파일 저장하고 시험장에선 감독관 PC로 이 파일 제출, 그리고 퇴실하기 전에 파일 제대로 제출했는지 확인받고 퇴실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